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2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주택 임대 사업의 전월세 상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전월세 상한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그 전월세 상한제를 5% 이내에서 이제 인상하는 걸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그 전월세 상한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일단 이 공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로 놓고 있던 임대 사업자가 이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을 해서 그 5% 상한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 나오는 공식입니다. 우선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5% 플러스 보증금,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원하는 보증금을 더하고 거기에 이제 1.05를 곱하면 그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우선 전세에서 전세로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원래 받던 전세 보증금에서 곱하기 1.05만 하시게 되면 그 상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에서 이제 또 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세를 놓고 있다가 월세를 놨을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전세 금액에 곱하기 1.05를 하신 후 받을 보증금 곱하기 5%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그 전환했을 경우에 그 나오는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예를 한 번 놓고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전세로 5% 상한율을 적용하여 전환했을 경우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월세 9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5% 더하기 보증금 3천만 원을 하시고 거기에 곱하기 1.05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전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전세 금액은 2억 5,8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일 경우에 그 상한율을 적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2억 5천만 원을 월세로 5% 상한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전세금 2억 5천만 원 곱하기 1.05 그리고 받을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누기 12를 하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96만 8,750원이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최초 계약에 대해서는 그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국토부에서 말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반박되는 그 국세청에서는 우선 그 기존에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에 그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바로 5%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서로 의견이 좀 맞섰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토부의 의견이 맞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초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셨었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A주택을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지 않고 그 A라는 세입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B 세입자랑 계약을 한 것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 B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맺는 계약에 대해서부터 이제 5% 상한선을 이제 제한을 하겠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 계산 방법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본 전월세 상한율 계산 방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의 양평동 주거용 오피스텔과 장안동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영등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7평,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에 7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양평동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는 서울 2030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 2030 플랜에서 여의도 영등포는 도심 기능을 할 역할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중구나 종로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 지금 3도심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등포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는데요. 낙후된 개발 시설들을 좀 더 많이 개선을 하고 그 기반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나가면서 이 영등포, 여의도 일대가 많이 변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이제 중공업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낙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수동을 보시게 되면 이쪽도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많은 개발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진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영등포 같은 경우도 이런 재생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많이 기반 시설들도 많이 확충이 되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여의도가 앞으로 많이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영등포가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경제 기반형 후보지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약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는 지금의 현재 모습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집가가 많이 올라갈 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등포, 여의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호재가 있는데요. 우선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이제 지하 터널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위쪽에 있는 낙후된 시설들이 다 없어지고 이 재물포길 위쪽으로 문화 복합, 융복합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 영등포와 그 신월 IC 구간에 조성되는 이 재물포길로 인해서 교통 체증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상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와 여의도의 낙후 지역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물포길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건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8차선 도로에 굉장히 넓은 8차선 도로에 일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진입이
좋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분리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1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대리석으로,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고, 안방 바닥은 그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형 원룸 구조에 개방형 창호를 사용하여서 환기와 채광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에 맞춰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드럼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몸만 들어오셔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물건 특징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차선 일면도로에 위치한 불리형 원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양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임대 금액은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7,500만 원으로 임대사업자로 매입하셨을 경우에는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영등포 여의도권에 실투자금 500만 원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5호선 황금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관공서라던가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2030 플랜의 확정지이고 서남권의 이제 최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매물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평수 20평 3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 분양금액 2억 9,9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은 전세시 2억 9천만 원, 월세시 2천에 120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시 900만 원, 월세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은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안평역 일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장안평역 일대보다는 이 본 물건이 있는 주변, 이 장안 사거리, 이쪽 일대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이쪽에서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역세권, 숲세권, 공세권 다 이렇게 어떤 세권이라는 말이 붙고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몰세권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중남천이 가깝게 위치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제 명문학군을 굉장히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있는데요. 본 물건지에서 버스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서울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을 이제 버스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바로 도심과도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5호선을 이용해서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도 유리하고 주요 업무 단지를 이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상업지역인 장안 사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중고차 매매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지지난달 1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을 많이 해제를 하고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많은 그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장안평역 일대는 굉장히 노후됐던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고차 매매 시장이 가락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정비 사업으로 지정고시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장안평역 일대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만 평 정도를 유통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 600%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을 했을 경우에 용적률 600%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부동산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 낙후됐던 장안평역 일대가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변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 답신이 뉴타운도 굉장히 장안평 일대랑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뉴타운이 들어온다는 건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수요가 많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발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안평역 일대 이 중고차 매매단지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랑물 재생센터도 이 장안평역 일대의 중고차 매매단지와 연계하여서 이 중랑물 재생센터를 이제 공원화하겠다는 사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중랑물 재생센터가 이제 공원화가 되면 굉장히 이 중고차 장안평 일대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랑물 재생센터가 공원화가 되면 이쪽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상권 발달과 이 장안평 역세권 개발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안평역 일대의 중고차 매매 단지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매매 단지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투닝 산업이라던가 그 신성장 제재도 산업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 중고차 매매 시장 현대화 사업과 뭐 중랑물 재생센터 공원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5,300억과 중앙부처에서 42억 원 그리고 시에서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다소 낙후되어 있지만 자동차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도 그 장안 사거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안 사거리 일대는 그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그 물건이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룸 구조로 되어 있고 방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거실과 방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인 가족들이 그 사용하시기에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천연형 시스템 에어컨이 일단 들어와 있고요. 빌트인 주방 가구, 쿡탑, 드럼 스타키 등 옵션도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수 있고 이쪽을 실제 거주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부담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양 금액은 다시. 네. 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금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9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2천에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물건 준공이 4월 예정입니다. 지금 준공이 임박한 물건이고요. 지금 물량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투자금이 지금 900만 원대 소액이 투자가 가능한 게 확신하고 있고요. 현재 전세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의 900만 원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확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따른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시설도 잘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도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안동 신축 오피스텔까지 두 가지 매물 만나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곳의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매물 5호선 양평역 5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7평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욕실, 주방, 승강기 한 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8층 건물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분양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에 7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약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매물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실평수 20평, 3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의 분양 금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월세 시 2천에 120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전세 시 900만 원, 월세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2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